네, 안녕하세요. 이세훈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몇 학년 때의 수포자가 되기 쉬운가? 2학기 수학에서는 어떤 부분에 학습 구멍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꼭 이 부분은 잘 잡아달라. 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달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쭉 갈 때에 유난히 이 수포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학년, 네, 그리고 더 많이 점점 생기는 그런 학년들이 있습니다. 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수학 6개의 단원 중에 대부분 4단원 정도가 덧셈과 뺄셈입니다.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죠.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5다라고 하면은 8에서 2개만 더 있으면 10이 되니까요. 5개에서 2개를 주면은 3개가 남아서 13이다. 네, 이런 식으로 몇 더하기 몇이 10몇인 것. 10몇 빼기 몇은 몇, 이런 정도의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학기 동안에 배우는 것이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또 그 다음 단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학년 때는 여기에서 핵심은요, 네, 구구단이죠. 구구단의 개념을 알고 있고 외우기도 잘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구구단 외우기를 또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입니다. 이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3자릿수 나누기 1자릿수, 이런 곱셈과 나눗셈, 특히나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이런 데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피자 한 판을 3조각 중에 1조각, 2조각 중에 1조각, 이런 식의 개념은 3학년 1학기 때 나왔던 건데 3학년 2학기는 12의 6분의 4, 10의 5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산량, 이 나누어진 그 개수의 몇 분의 몇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학년 때 우리가 약분이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12의 6분의 4, 6과 12를 약분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만 아직 3학년 친구들은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분수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수학의 위기가 바로 3학년 2학기입니다. 그래서 꼭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아직 5학년 때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예를 들어서 5분의 1 더하기 3분의 2면 5와 3을 통분해서 분모를 같이 15로 만든다, 이런 건 5학년 때 나와요. 이제 4학년 때는 아직까지 분모는 같습니다. 하지만 대분수 더하기 가분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수 부분이 있고 분수 부분이 가분수여서 이 부분을 대분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 부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이것을 3학년 때 배웠는데 잊어버리고 다시 또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이 바꾸는 과정에서 잘 전환하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복 연습을 해야 되겠죠.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입니다. 두 번째 수포자가 나오는 이 수학의 고비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학년 때 1학기 때의 수학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이 아주 생소하게 다가갔을 것이에요. 이제
이제 5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처음에 뭐 초가, 미만, 어린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의 곱셈이 나오는데 이것도 1학기 때 배웠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보다는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도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반드시 말로 설명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합동과 대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선대칭, 점대칭 이런 것들 좀 공간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은 약간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소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 이 부분에서 이 계산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할 때 또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조금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계산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연습을 많이 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운전을 하지만 자꾸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운전을 해내고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책을 읽어내는 것처럼 이것도 많이 반복 연습을 해봐야 실수를 하지 않고 계산을 해내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죠. 수포자가 나오는 이제 마지막 수포자 다지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학년 때에 어려워졌다가 이제 6학년 때도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단계죠. 그래서 한 단원 한 단원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6학년 때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비례식과 비례 배분, 그러니까 비례식은 몇 대 몇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까지 모두 다 잘 어려워해요. 일단 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도 계산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14, 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된다면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또 3.14를 곱하는 이 소수의 곱셈도 우리가 그 전에 5학년 때 배웠던 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고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또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3학년 2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까지 정말 다른 모든 학년이 중요하지만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집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선생님 놀이로 화이트보드를 가져다가 공부를 해라. 이제 이 개념이 이 개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풀이를 해가면서 이 개념을 한번 적어가고 문제도 한번 푼 거를 선생님처럼 풀이를 하고 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이것을 학교에 놔두고 다닌다면 이것은 하나로 좀 추가를 구매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푸는 수학 익힘책을 자꾸 이제 집에다가 한 번씩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또 다른 문제집을 한번 풀어야 되겠죠.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수학 문제집까지 다 분석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 문제집 한번 분석 영상 보시고 그래서 교과서도 가고 문제집도 가고 이렇게 진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개념도 칠판에다 적고 그다음 문제 푼 것도 적고 그다음에 틀렸다고 표시된 것은 나중에 다시 또 모아서 한번 풀어보고 꼭꼭꼭 씹어서 이 현행을 또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나의 발달 시기에 또 현행을 공부하면 그 전에 공부했던 것과 달라요.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듯한 그 선행, 그리고 내 발달 시기보다 이전에 공부를 했던 선행과 달리 내 발달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학교 진도와 맞게 꼭꼭꼭꼭 씹어서 현행을 나가는 것은 또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 이 개념과 문제를 하나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2학기 학습 구멍 수학에서 만들지 마시고 다음 또 1학기 때 계속해서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